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오른 데 따른 가격 부담 등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2%,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2%, 나스닥 지수는 0.23%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한 데다 최근 급등에 따른 고점 인식도 더해지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0.6% 하락한 65.89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재고 지표와 이란 제재 강화 여파를 주시했습니다. 영국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차세대 통신 기술인 5G 사업의 비핵심 부분 개방을 허용했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주재하에 열린 영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5G 핵심 부분은 개방할 수 없으나 안테나 등과 같은 비핵심 부분에서는 사용을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보잉사는 추락 참사로 인한 737 맥스 기종 운항 중단으로 10억 달러, 1조 1,510억 원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잉사가 현지 시간 24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건의 추락사고 희생자와 보상 비용까지 포함하면 737 맥스 관련 비용은 3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200선 턱걸이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757선까지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 원달러 환율이 불안했습니다. 115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한 우려감도 컸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기관들이 관련 종목들을 매도하면서 매도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1%대, SK 하이닉스는 3%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닭고기주는 연일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추세이기도 한데요. 시카고 거래소에서 돈육 선물 가격은 전달과 비교해서는 3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최근 뉴욕 증시와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에 우리 증시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분석하고 시장 대응 방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 행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국내 기업들은 반사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어제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1위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함께 살펴보고요. 이어서 현대차가 모처럼 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 팰리세이드와 같은 신차 판매 효과로 이 수익 개선으로 이어졌는데요. 주가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 사상 최고치에 따른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좀 실적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나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캐터필러가 어저께 실적 발표했고요. 네. 그 이후에 시간의 개념으로 페이스북 몇몇 정도 발표했는데 네. 예상보다 시장이 좀 판단이 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3대 지수가 어제는 사상 최고치 기록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3대 지수가 약세를 보였다. 아직까지는 이것을 약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급등했을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좀 의구심을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몇몇 종목들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눈에 띄는 것들은 나스닥 지수의 모습인데요. 나스닥 지수가 어저께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저께 그 8,139선 즉 최고가의 모습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아니라 작년 10월 그러니까 작년 10월 이후에 주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어떤 지수를 다시 회복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판단들이 작년 10월 이후에 다시 한번 작년 10월에 어떤 주가를 회복했다는 것이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아직 딱히 설명을 좀 정확하게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또한 S&P 500 지수도 여전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패턴과 비슷한 패턴인데요. 작년 10월 달에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작년 8월 그러니까 2018년 9월 달 2,900선 다시 한번 2,900선이기 때문에 작년 급락 전과 지금의 주가는 회복됐지만 결국 작년 말, 즉 작년 12월 달에 주가 급락 이후에 이렇게 회복했는데 이런 V자 회복할 정도로 미국 경제가 좋아졌을까 이런 부분들 여전히 미국의 어떤 참여자는 이런 모습 속에서 환호보다는 조금이나마 신중하자 이런 어떤 모습이 눈에 띄겠다 보겠고요. 따라서 미국 경제의 어떤 전망을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미국 경제가 좋다 이런 어떤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시기에 페이스북이나 또는 IMF나 OECD 몇몇 그 경제 기관들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 경제, 글로벌 경제 어렵습니다. 이런 판단 속에서 일단 주가 올랐다. 이런 부분들 딱히 설명드리기 어렵다. 이렇게만 들어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부적인 종목들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캐터필러부터 좀 보실까요? 자, 캐터필러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네. 캐터필러의 주가가 상승했다. 캐터필러 실적이 좋아졌다는 걸 보면 글로벌의 어떤 중장기 건설 글로벌 그걸 보면 중국을 비롯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코멘트가 네. 있는데 네. 어저께 말씀하시죠. 네, 그런데 CEO가 중국에서 점유율 우려를 나타내면서 주가가 하락세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어저께 좀 여러 가지 이중적인 표현이 좀 있는데요. 네. 캐터필러가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미국도 기업의 실적 발표하면 CEO가 이후의 전망을 얘기하는데 한국의 CEO는 그 소위 IR 같은 데서 나오면은 우리는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네. 외국 기업들의 CEO 특징들은 앞으로 안 좋을 것은 정확하게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중국 관련돼서 지금보다 MS가 적어질 것이다. 이런 어떤 판단 속에서 어저께 상승으로 시작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장 마감 이후에는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보면 결국 글로벌 경제는 상대적으로 차별화돼서 좋아지고 있다. 즉 미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지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몇몇 중국 상하이 지수 비롯해서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 경기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소위 추경이나 즉 경기 부양 어떤 효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미 있게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캐터필러를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에 대해 실적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의 실적이 좀 잘났다고 평가가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 1.2% 어떤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보여줘야 되겠지만 작년 2018년도 12월 달 $36에서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4월 달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지난 $36에서 $47까지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가 오는 데서 미국의 몇몇 대기업들은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주가의 모습으로서는 일단 우리가 해석될 수 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환율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봐야 네. 되겠는데요. 자, 환율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환율에 대한 판단이 여러 가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달러당. 그러니까 지난 시기에는 우리가
한국 돈의 가치가 약세로 좀 돌아서고 있다 이런 코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1150원 90전으로 마감했는데요.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반대 베이스는 결국 달러이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들이 달러를 사고 한국 돈을 팔았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럼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질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뒤져보면 그만큼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달러가 상당히 강세로 가야 된다는 것인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둔화되는 가운데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부분들 아직까지 설명을 딱히 드리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클라우드 관련해서 실적이 좋아서 3%가량의 주가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기술 섹터가 앞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속보가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한국은행이 2019년 1사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분기 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3%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10년 3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도 간밤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은 계속 좀 주고 있고요. 네. 몇몇 어떤 경제적인 데이터가 네.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저께 하신 것처럼 미국의 어떤 3대 지수가 어저께 입장에서 사상 최고가의 모습을 기록했을 때 예상보다 몇몇 종목도, 그러니까 아시아권의 증시가 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결국 미국이 오늘 만약에 어저께 입장에 돌아가 보면 미국 3대 지수가 급등했어? 그러면은 한국의 증시도 우리는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어떤 예측이 됐어야 되는데, 어제 기점을 보면 어저께 3대 지수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한국 지수, 그리고 일본 니케이225, 또 홍콩, 그리고 대만 소폭이나마 0.02% 상승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시아권의 증시가 예상보다 약세, 즉 디커플링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일단 글로벌 경기는 상당히 침체되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지난 어떤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 커넥션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앞두고도 가장 고민이 결국 러시아 커넥션 관련돼서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이런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데이터를 넘어서 외부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정치적인 데이터는 상당히 해소됐다.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호조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현재 월가의 트렌드 속에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이 한국과 뉴욕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미국과 한국의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 맞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작년 10월, 그러니까 2018년도 10월 달에 미국 증시가 급락했고요. 통상 우리가 커플링, 디커플링 단어는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커플 반지를 끼기 때문에 커플링이라고 그러고요. 지금처럼 디커플링이랑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작년 10월 달에 급락했는데 그 외에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고 한국 증시는 약세 모습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어떤 디커플링 됐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돼서 평가를 어떻게 할지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일단 차트 통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이 데이터가 2017년도부터 데이터의 모습 가지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 맨 위에가 다우 지수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 달러 인덱스. 통상 우리가 달러 인덱스라는 개념을 보면 그러니까 달러 대비로 달러 앤 달러 원 이렇게 6개 통화 대비로 달러 가치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왔다는 것은 강세다 이렇게 좀 단어로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가와 결국 달러 무슨 관계가 있는 이런 코멘트가 있어서 5개 어떤 모습을 보고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 26,000선부터 약 4개월 만에 21,000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00포인트 이상 급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작년 10월부터 작년 말까지는 미국 다우지수의 모습,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의 모습이 같은 방면, 물론
하락 각도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하락했다 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도 최근 들어서는 작년 10월 달 이후에 다우지수가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급등을 얼마나 했냐면요. 작년 10월 달 그러니까 26,000선까지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지수의 모습은 작년 10월 회복됐다. 이것이 첫 번째 초점인 것 같고요. 다만 종합주가지수의 국내 지수를 보면은 작년 10월 달 같은 이 정도 선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이 정도 선을 아직까지 돌파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한국의 지수는 일단 커플링이 아니고 디커플링이다. 이런 좀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이유로서 왜 이런 모습이 좀 해석됐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달러 인덱스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최근 들어서 다우지수가 급락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 계속 상승했다는 걸 보면 결국 미국의 주가는 약세의 모습 보이기 있지만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작년 10월 달 이후부터 최근 들어서 여전히 상승 모습 보이겠다는 거 보면 일단 달러 인덱스가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결국 미국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다른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산다. 즉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투자자는 확신하고 있다. 이런 좀 판단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증시로 잠깐 넘어와 봐야 되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국내 증시 작년 10월 달에 회복 못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결국 원화에 대한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로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즉 원화 가치가 약세 모습 보이겠다는 걸 보면 오늘 뭐 앞서서도 한국은행의 데이터를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은 한국 돈을 팔고 달러를 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국내 경제는 부정적이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한 팁으로서 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이 데이터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작년 10월 달부터 주가 급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의 패턴을 가져올 것 같은데요. 자, 외국인들은 작년 10월 달부터 매도 모습 보고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작년 대비로는 일단 매수 사이드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도 기관입니다. 자, 기관은 어떤 플레이죠? 기관은 작년 10월 달에 소폭이나마 상승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주가가 약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매수 그리고 기관들은 매도를 보고 있다는 거 보면 외국인들은 일단 국내 경제에 대한 지표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팔겠다. 그런 어떤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한국과 미국의 어떤 커플링, 디커플링 차이는 일단 국내 증시 관련돼서 외국계는 매수하고 있고 기관들은 매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 장중 97 후반대를 기록하면서 2017년 6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 상승 불가피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외국인 수급 오늘도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 행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통상 우리가 많이 그렇게 기대하죠. 네.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파웨이 관련돼서 이런저런 좀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소위 우방국을 향해서 화웨이 그 통신 장비 어떻게 보면 글로벌 그 네트워크 1위 기업인데요. 네. 화웨이 그 서버나 이런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하면 백도어식을 통해서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시그널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뭐 국내 증시를 돌아보면 LG 플러스가 결국 화웨이를 통해서 서버나 이런 부분들 장착하고 있는데 이제는 4G를 넘어서 5G 관련돼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풀어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 증시 관련돼서도 결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것은 아닌가, 즉 반사 이익 때문에 사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좀 시간을 좀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몇 종목들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중국 상하이 지수의 모습을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중국 상하이 지수가 최근 들어서 좀 그 상승했습니다만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2019년도 이후에 주가 상승했는데요.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무역 전쟁을 비롯해서 어마무시한 소위 말폭탄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하이 지수가 어떻게든 상승했습니다. 물론 상승하게 된 이면에는 기계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결국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의 어떤 노력을 통해 상승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중국도 과거의 미국과 다르게 상당히 기술력이나 이런 어떤 모습에 상당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미국이 과거의 중국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중국이 어려울 것이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지금의 중국의 어떤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한국이 반사 이익을 보기엔 좀 어렵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아신 것처럼 중국에 있는 뭐 회사의 어떤 배터리를 가지고 우리가
뭐 결국 뭐 대륙의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게 대륙의 실수가 아니죠. 대륙이 그만큼 기술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말이 바뀌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반사이익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반사이익을 넘어서 결국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런 어떤 키팩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어떤 제조 2025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 글로벌의 각 품목별 1등하겠다. 즉 그걸 위해서 2025 전략을 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2025 전략을 막기 위해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기업들 향해서 이런저런 반덤핑 제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어떤 이슈를 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하이 지수가 여전히 상승폭을 가고 있다는 거 보면 이제는 중국도 상당히 기술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 보면 이것이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로 반사이익으로 가기에는 예상보다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뭐 어저께 좀 나왔었죠.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비머리 쪽에서 133조 투자하겠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이 가운데서 삼성전자 노력하겠다 이런 어떤 입장을 보이겠는데 이 관련돼서 어떻게 해석할지는 오늘 9시 시장 열리고 나서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어떻게 보는지 이유에 따라서 향배가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27일까지 중국에서는 1대1로 포럼이 열리게 됩니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앵커 선홍색의 의상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티비하고도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의상만큼이나 좀 오늘 국내 주시장도 빨갛게 물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참 어렵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장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딱 나침판이라고 정해드린다면 오늘은 제가 좀 세계 성현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천하 유도 즉천, 천하 무도 즉은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님 말씀이죠.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아가 능력을 발휘하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조용히 물러나서 수신에 힘써라, 때를 기다려라 하는 말입니다. 역시 이런 성현들의 말씀도 이렇게 나이 들어서 계속해서 되짚어보면 그 시기와 때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이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시장도 인생사례와 똑같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이 공자님 말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 쉽게 풀이하면 손자병법에도 이런 말이 있죠.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가장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하는 말이 있다시피 지금 주시장 한번 나아갈 땐가 들어갈 땐가 물러날 땐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1위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서 비메모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챔피언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특히 국내 투자자들 우울한 소식밖에 없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는 LG전자 평택공장이 결국 조업을 중단하면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또한 참 우울하고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나마 기본적인 소식이 어제 하나 들렸죠. 자, 세계적인 기업이고 국내 최대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반도체 강국, 반도체 1위 업체다 하는 타이틀을 걸고 있었는데 좀 미약했습니다. 이건 잇따라 터지고 있는 폴더블 폰이 화면 부작용과 어우러지면서 뭔가 좀 이게 삼성전자 깨끗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분야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분야,
다시 말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죠. 핵심입니다. 메모리는 그냥 저장 장치고요. 이 비메모리 분야인 시스템 메모리 메모리 분야 반도체가 핵심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세계 1위를 도전하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 2030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죠.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분야에 앞으로 2030년까지 무려 133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메모리 분야는 한 30%, 비메모리가 70%로서 반도체 전체 시장으로 본다면 거의 70% 절반 이상이 비메모리 분야고요. 앞으로 5G라든지 AI라든지 스마트폰 두뇌라든지 모든 핵심 반도체는 이 시스템 메모리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쪽에서도 세계 1위를 탈환하겠다.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그 CPU는 인텔, 미국의 인텔사가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생산업체에서는 대만이죠. 대만의 그 TSMC 회사가 이 세계 점유율 1위고요. 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는 일본의 소니가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이 차량용 반도체는 네덜란드의 NEP라는 회사가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다 석권하겠다는 겁니다. 또 석권뿐만 아니라 지금 인텔이 지난해 매출이 81조 원입니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분야의 작년 매출 14조 원으로서 현재로 본다면 인텔이 삼성전자에 비해서 6배 정도 많은데요. 2030년까지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분야에서 인텔을 앞서면서 세계 1위를 하겠다는 비전 선포식을 했고 목표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달성된 삼성전자의 저력이라면 역량만 집중시킨다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국내 산업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이며 투자 심리에도 호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세계 1위라는 것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경쟁업체에서 계속해서 찔러댈 것이고요. 그리고 각국 보호무역이라든지 또 최근 들어서 일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결국은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힘의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러한 삼성전자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고했던 계획을 발표했던 투자가 계획적으로 집행이 되느냐? 그 투자에 따른 결과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것은 침체되고 있는 최근의 IT 그리고 반도체 분야의 희소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자동차가 모처럼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팰리세이드와 같은 이 신차 판매 효과가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16만 5천 원대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속보가 들어온 거 보니까요.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매출이 6조 원대로 전년 대비해서 22%가량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정도 함께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제가 지난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렸고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렸습니다. 국내 일부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국내 시장 이거 문제가 있다 하는 의견을 서슴치않고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예상 밖으로 호조를 이루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연중 체크와 신고가 경제를 보냄에 따라 그냥 분위기상으로 지금 국내 증시는 버티고 있는 것뿐이지 그들이 주춤거린다면 국내 시장 참 암울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국내를 이끌고 있는 산업 전반을 이끌고 있는 이 수출 관련들이 삐끄덕거리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그렇죠. 이제 비메모리 볼에 집중 투자 육성책을 발표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실적 자체가. 이게 조금 전에 발표했던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도 1분기 실적이 부정적 감소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던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축이었던 조선업체도 최근 들어서 급락했다는 반등을 하느냐 마느냐 수주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엄청난 주가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자동차가 버텨주고 있는데 자동차도 그렇죠 실적이 긍정적으로 이미 나타났죠. 그래서 이거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16만 원대 이상으로 제시하는 증권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현대차의 SUV 차량이 있다. 펠리쉐이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국내외 그 악재에도 불구하고요. 이 펠리쉐이드 효과로 인해서 현대자동차는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21%가 증가되는 그런 기염을 통했습니다. 근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요. 판매량은 좀 감소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증가됐습니다.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점을 우리가 체크 아니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대차에서는 SUV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SUV 그 공급량을 확대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약 4%대 그리고 내수를 약 71만 대 이상 목표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목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이거 펠리쉐이드 효과로 인해서 1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이 증가됐습니다만 그동안 세계 1위 판매 수요처였던 중국에서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는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1분기 중국 시장의 판매가 13만 1000대에 불과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0% 가까이 정확하게 19.4%가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베이징 1공장이 가동이 중단 사태에 빠지고 있는 중단 사태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고요. 북미에서는 그 판매량이 무려 2.5% 그리고 인도에서도 3.4%가 감소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다변화 여건으로서 그동안 판매 1위였던 중국이 감소한 반면에 인도 시장은 13만 3천 대로서 중국 시장을 압도하면서 인도 시장을 포함한 동남아 시장에 좀 더 주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도 시장에서도 판매량은 3.4%가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현대차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 유틸리티 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신차 발표, 신차 출시로 인해서 수익성 회복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 국내 자동차 업체 노사분규가 최강성입니다. 따라서 최근 일고 있는 이 노사분규 사태 그리고 해외 경쟁업체의 도전 그리고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 등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산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1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이유만 가지고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아직도 확인해야 될 그런 과정은 좀 더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앞서서도 테마주 공격할 때도 그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한 템포 쉬었다 매매하십시오 하는 말씀 드렸죠.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130도 투자 계획 또한 그렇죠. 이것이 바로 주가에 이어질지 여부는 퀘션 마크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매매를 할 때는 투자를 할 때는 주식을 사고 팔 때는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자동차의 SUV 차량을 포함한 신차 출시로 인한 1분기 영업이익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추가 2분기, 3분기 올 하반기까지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판매량이 증가되는지 여부 계속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현대차는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반대로 삼성물산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화학의 경우에는 실적이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네이버는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20%가량 하락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도 1,15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오늘장 전략 궁금합니다. 네, 자 오늘장 정리를 해드린 시간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은 어떤 그 미래에 대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 시간에 꼭 두 가지를 체크하십시오 하는 것을 제가 방송 때마다 계속 강조해드립니다. 그렇죠. 첫째는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국내 시장 경제 구조가 그렇죠. 내수만 가지고 살아나기는 너무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이 큰 손 머리 크고 그렇죠. 머리도 크고 손도 크고 발도 크고 다 크죠. 이 큰 손 세력들 소위 말하는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 성향에 따라 국내 시장에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우리가 가장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원달러 환율 동향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 동향이 1,300원, 1,130원대 돌파할 때도 제가 불안하다 말씀드렸는데 1,140원, 이제는 1,150원 선을 전일장에서 돌파하는. 어제 무려 원달러 환율이 9원
10전이나 상승하면서 1150원, 90전으로 마감을 했어요. 환율이 급등락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급등해버리면은요,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거죠.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주식시장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이렇게 하면 환차손이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 우리 최한께서 언급해 주신 바가 이 환율 동향, 이 환율이 이렇게 불안하거든 급등락을 한다면, 특히 상승의 폭이 깊어진다면 절대 매수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율 동향, 오늘 과연 어제 급등한 이후 오늘장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 또 하나는 거래량이죠. 거래량 어제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거래량이 5억 주, 제가 말씀드린 5억 주가 넘어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5억 7,500만 주였는데 거래량이 증가되고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증가해야 되느냐? 상승하면서 증가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요. 양대 음수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거래량에서. 양복일 때 거래량이 증가돼야 돼요. 양복이라는 거 뭐죠? 주식시장이 시초가 대비 종가가 높게 끝나는, 소위 말해서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역외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제는 하루였습니다만 과연 오늘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지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종합지수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3배 이상, 5배 이상 급증하는데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 이건 굉장히 불안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증가한 모습은 좋은데, 그렇죠,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이 좋다.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증가 여부 긍정적입니다만, 그렇죠, 주가가 상승하는지 이거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표는 기업들의 실적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어제 현대차 이외에는 그렇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뉴욕 증시도 경제지표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지만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을 미국 시장도 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폭 조정받는, 물론 추세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국내 시장도 전일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추세는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세가 이탈하는지 여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던지고 보자, 일단 매도와 팔고 보자 식의 추격 매도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매수는 계속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발표되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또 하나 있죠. 26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GDP입니다. 지난주 중국의 GDP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미국도 과연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아닙니다만 다음 주에 4월 말과 5월 초에 4월의 마무리와 5월의 시작 FOMC 회의가 있죠. 자, FOMC 회의에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야 될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환율 시장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난 화요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수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아직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과 주식 비율을 5대5로 가져가야 된다는 전략에는 편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뭔가 계속해서 불안한 기운이 엄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하늘이 어두컴컴해요. 일기에 보니까 오후에 비 온다고 합니다. 그래 우산을 들고 왔는데 좀 더 이렇게 아침 상쾌한 기분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를 좋아합니다. 비 오는 거죠. 근데 비가 오는 침울해지고 우울해지죠.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비가 오면 너무 좋은데 주식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날씨만큼이나 투자도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매매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는 자제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매매 자신 있으신 분이나 할지라도 철저한 단기 매매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전문가분들을 위해서 아직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매매 종목은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죠. 오늘 새벽까지 뉴욕 증시에서 정유주가 조금 어제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다소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거지만 그러나 추세적으로는 원유는 지속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정유 관련주, 석유화학 업종 중에서 철저하게 정유 관련주들만 특화시켜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5G입니다. 올해 내년까지 정부의 집중적인 육성대책 세계에서 5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5G 관련 부품에서도 눈여겨보시기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양상을 보이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역시 5G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그렇죠. 향후 중점적인 육성 대책으로 지목되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최근 이런 혼조장세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업종으로 보는 두 가지가 큰 테마예요.
하나는 제약과 바이오 업종들,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주가가 혼재 양상을 보일 때 그 틈새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거든요. 근데 제약과 바이오보다는 오히려 엔터테인먼트 업종들이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선두에는 BTS, 방탄소년단이 자리 잡고 있고 최근 어벤져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매율이 97% 거의 100% 가까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영화 업계에서 놀라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작에서 전관이 어벤져스만 하니까 이것 또한 뭐가 참 저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테마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업종과 테마는 이쪽 종목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특히 미국에서 아주 시장에 대한 악평을 쏟아내고 있는 약세론자죠. 약세론자 대명사 닥터 둠이라는 필명을 갖고 있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이 루비니 교수, 뉴욕대 교수입니다. 뉴욕대 교수가 금주 초에 미국이 거품이다.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 하는 서슴치 않은 치설퍼런 아주 촌철살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주가가 신고가 행진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저 높은 곳으로 끝무릎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루비니 교수가 조심하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국내 시장 그런 이 애널리스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과연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조심하라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주가가 곤두박질 쳐서 고점 되면 30-40불 이상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계속해서 안 좋은 리포트를 내는지 이걸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만약에 국내 애널리스트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번 기회로 자기도 한번 자기의 발언이나 그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그렇죠. 모를 때는 손을 빼고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관망하는 것도 좋은 투자자 하는 말씀 이미 드렸다시피 지금은 향후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볼 그럴 시기인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